이재명 당대표가 첫 방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데 대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뻔히 알고 있었죠. 어저께 가신 거는. 네. 뭔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1시간이 넘게 환담을 나누셨다고 해요. 여기서 진짜 저는 우리 이니 대통령께서는 역시 트렌드에 민감하시다. 친명 그룹과 친문 그룹이 같지 않냐. 명문 정당으로 거듭나라. 한 방에 해결을 해주셨어요. 진짜 한 방에 해결을 해주셨다. 예. 문명의 그래서- 시대를 다시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똥파리들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부들부들하면서 이러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똥파리들이 네. 배신했다고. 에? 예? 무슨 배신이요? 이거 아니 저희 그런 식으로 안 해. 그냥 열받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뭐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정경심 교수 뭐 사면 안 하는 것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똥파리들은 그냥 똥파리예요. 아니 근데 거의 정광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혼나. 하나님도 내 그래, 말 들어야 돼. 뭐 똑같은 이거하고 거예요. 똑같은 거야? 네. 똥파리들이 문재인 대통령 혼나. 우리 말 그러고 들어야 있어. 돼. 아니 이거야? 지들이 문파라고 자처를 하면서 네. 언제 무슨 뭐 조직을 한번 만들어봤어, 돈을 한번 걷어봤어, 모임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 그거 이낙연 뭐 할 때마다 뭐 갔잖아요, 걔들. 지들끼리 할 모여서 때마다 했어, 문파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재명 까고, 문파라 그러면서 민주당 까고. 이제 제명이야. 문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제명이야. 아니 그게 왜 그러니까 똥파리들은 왜 문파라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걔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거의 낙엽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낙엽이 네. 시켜서 하다가 이제 그거를 못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지지자들 다 같다. 우린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문파애들이 갈 곳을 잃은 거지 지금. 그래서 멘붕이 와가지고 아예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렇지. 네. 나가 제발. 제발 좀 나가라 똥파리들 아주. 아니면은 박용진 휘하로 들어가서 박파를 하나 새로 만들든가. 에이. 네. 거기는 아니지. 거기는. 박용진을 데리고 나가야지. 친구 아이가 같이 나가자. 이러면 박용진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지가 언감생심 20%나 되는 표를 얻어볼 거야. 저쪽으로 가면 바로 찬밥인데 조경태 꼴을 봤는데 결국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제 방문 관련해갖고 기사를 먼저 대충 보고 기레기들이 얼마나 외람되게 기사를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JTBC 기사라 무난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와 문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하고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한 뒤 사저안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이 비공개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혁신, 통합,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역시나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거 영상 보니까 여기 가운데 이 사진인데요. 여기에서 문 열자마자 거의 약간 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약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는 듯한 그런 느낌. 네. 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보면서 언뜻 션 코넬리를 봤어. 나 깜짝 놀랐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션 코넬리 전성기 때에 007 할 때에 그런 모습을 순간적으로 봤어요. 어떤 분은 해밍웨이라고 납디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션 코넬리에 가까운 괜찮네.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딱 보니까 진짜 맞아. 대통령은 원래 저런 모습이었지. 그리고 저 정도 품격이 있는 사람이었지. 라는 걸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겨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억 저 멀리에 날아간 대통령이란 어떤 존재인가가 다시 각인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재명 껴는 문 전 대통령 요런 기사 보면서 이제 똥파리들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외람이들이 어제 속보로 써낸 기사가 뭔지 아니? 뭐예요? 문토리가 문토리. 그러니까 토리가 토리 있잖아 강아지. 입양이가 반려견. 토리가 이재명 대표 보고 짖었다고 토리한테 박대당했다고 막 기사를 쓴 거야. 근데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걸 쭉 보면 네. 토리가 계단까지 내려와갖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운 척을 해요. 그리고 사진마다 토리가 앞에 있어 사실.
이게 얘가 전 대통령을 무시하는 그따위 의전을 한 건데 아무튼 토리가 이재명 대표를 박대했다 막 그러면서 기사를 썼는데 나중에 동영상으로 풀 버전을 보잖아. 막 꼬리쳐. 헤리콥터 꼬리라 그러지. 꼬리를 막 돌리면서 그렇게 좋아했거든.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간질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왜 사진마다 토리를 같이 계속 넣어가지고 찍는 거야 사진 기자들 이유가 뭐야? 저기 건인의 집 개하고 비교하는 거지. 어? 와 정말 개들의 삶의 질은 참 다르죠. 끔찍하겠지. 비교에 뭐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본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이게 끝나고 나와서 백브리핑 하는 자리에서도 첫 번째 일성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김혜경 여사 경찰 소환된 건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거를 거기까지 가서 물어볼 일이야? 그리고 그게 26,000원 갖고 그렇게 하는 거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물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거기서 그거는 대변이랑 얘기하세요라고 넘기고 갔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대답 안 하고 밀치고 갔다고. 밀지 마세요라고 말만 하고 갔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악랄하게 써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이재명 대표의 뭐랄까 그동안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한테서 얘기들을 싫은 소리도 받아주다가 일단 커트할 거 커트하는 것도 있고 이 같이 옆에 서 있는 다른 의원들의 표정이라든지 행동이 너무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뒤에서 말석에서 뒤따라오면서 찌질하게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대놓고 고민정이 뭔가 불편한 심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늦은 동선 그리고 사진 속에서도 활짝 잊지 못하는 그런 기념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 제가 오늘 변발에서 원래 쓰려다가 말았던 건데 페이스북을 보면은 모든 페이스북에 장경태, 서영교,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문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를 셀카 모드 해가지고 셀카를 하든 뭐 누가 찍어줬든 제일 최상단에 지금 올려져 있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고민정은 자기 방송 나가는 거 올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할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인스타를 봤는데 그거 하나 있더라. 같이 사진 찍은 거 하나. 그러니까 페북은 똥파리 보러는 용인 거지. 그래서 그거는 저를 지지해주고 있는 수박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용도니까 거기는 못 올리고 똥파리용이구나. 자기 개인용 인스타에는 그걸 또 슬그머니 자랑스럽게 올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얼굴 안 보고 있을 때는 고민정이 문재인 대통령 파리를 했잖아요. 뭐 나는 그 정부의 대변인 출신이고 어쩌고 자기 엄청 친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잖아. 근데 정작 이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정의 정체를 몰랐을까? 나는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낙연이가 강하게 꽂아 넣었을 테니까. 그리고 하는 집 해철이랑 이런 보면은 것들이. 하는 집 보면은 이번에 다 드러났고 다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당사자를 만나러 갔을 때는 눈도 못 마주쳐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 정체에 들킨 것도 본인이 모르겠냐고 알아. 아니 선거 종료 이틀 전에 가갖고 처음 인사했다잖아, 고개 숙여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본인도 민망한 거예요. 정체 들켜가지고 더 이상 그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친한 척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본인이 친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옆에 붙어가지고 막 난리칠 것 같거든. 왜냐면 제 성격상 지금까지 고민정의 성격상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걸 어떻게든 각인시키려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셀카도 찍었겠죠, 같이. 근데 중요한 건 저기 보세요. 사진 찍을 때 보면 뒤로 쓱쓱쓱쓱 밀려 있잖아. 네. 맨 말석에 자기가 그래도 차석인데 맨 말석에 뒤쪽에 가갖고 인상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진에도 보면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제 사진에. 성격상 보면 옆에서 친한 척하고 여기도 이거 없어. 보세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죠. 저는 진짜 친문입니다. 제가 친문입니다. 뭐 이랬어야 되는 애인데 뒤에 빠져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 사진 없어. 본인 정체 들킨 거 알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적응기라고 보고요. 네.
원래 간제비들은 또 적응 잘 합니다. 박쥐가 그래서 적응력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간자들이 요거를 뒤집기 위해서 강력하게 오바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한동훈과 이상민 관련한 탄핵 얘기가 지금 다시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한동훈은 못 물겠으니까 이상민을 물어뜯는데 고민정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사들? 네,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이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뭐 명신이에 대한 특검도 요구했고 또 한동훈과 이상민 탄핵 얘기도 꺼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서영교 최고위원 또 장경태 최고위원도 뭐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불교 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뭐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도를 많이 바꿨죠. 네, 그리고 요런 부분 안에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제해야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어보고 싶겠지만 너무 지금 이 분위기 아닌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체를 숨기고 이상민 탄핵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보기에 이상민은 날아갈 것 같아요. 난리 나죠. 이건 뭐. 일단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선출에 대한 부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련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그동안 해왔던 말바꾸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상민은 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경찰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본인 판사 출신이잖아. 본인이 책임진다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건데? 아니 검찰국을 날리면 지가 알아서 자진 사퇴를 해야 되겠죠. 아니 사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본인의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도 본인이 이제 해야지. 안타깝지만 공무원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일어났던 손실은 묻지 않는 게 또 원칙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손실이 힘들죠. 배임이나 뭘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이런 유가 아니니까. 아니 저는 그거를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시민단체 차원에서 고발을 하거나 국민들의 이름으로 고발을 한다거나 뭔가 책임을 묻는 듯한 어떤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안 묻는 거 아니에요. 말단 공무원들 보십시오. 업무 과정에서 본인이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어떤 손해를 끼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본인들 손해배상 소방 공무원들도 물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나 어떤 그 탄핵 같은 이러한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쫓겨날 시기가 오면 알아서 사퇴하고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네. 자, 어찌 됐거나 첫날부터 우리 최고위원들이 거칠게 나가고 있고요. 저는 되게 좋습니다. 네. 이제 너무 민주당이 좋아, 이제. 좋아졌어? 그전에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확 바뀌면 너무 냄비 근성 아니야? 아니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를 국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보여줘야죠. 아니 왜 냄비 근성이라고 그래? 왜 바뀌었다고 그래? 우리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를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너무 갑자기 훅 오니까 그래도 하루 이틀은 쉬었다 나올 줄 알았더니 첫날부터 급가속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가야 할 길이 너무 네. 바빠요. 지난 4개월 동안 지금 적체된 거 생각하고 아니야 적체 수준이 아니고 후퇴한 거 생각하면은 지금 갈 길이 너무 바빠요. 그렇죠. 질질 끌고라도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은 다 최고위원들이 지금 당론으로 몰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아이씨, 윤씨 한번 보자니까? 라고 2차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제 정무비서하고 만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후에라도 극적인, 영수회담으로, 즉석적인 영수회담으로 이어질지, 뭐, 거기에 관련한 그 속보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얘는 이제 혼자는 못 만나겠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이 조선일보 기사가 보면은 영수회담 요청을 이재명 대표가 했잖아요. 대통령실이 여야 지도부 함께라면 언제든 가능이라고 했는데 누가 지도부인데? 여 지도부 누군데? 조용인 이미 직무 정지된 이준석이야? 거고. 이준석은 쫓겨난 거고. 권성동은 대행인 거고. 그렇다고 뭐 대놓고 뭐 안철수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김건희가 나올 수 없잖아. 야 대표가 누구냐는 거지 지금. 그게 뭐야? 여 대표가. 여 대표 뭐야 도대체?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함께라면이라는 뭔 라면이야 이 라면은 이게 그런 조건을 건다고 치면 지금 비대위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단독으로는 죽어도 못 만나.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멱살 쥐고 때릴까봐 그런가? 안 되면 김건희라도 만나게 해주든가. 아니지. 경은 지금 본인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뭐를 거기서 만나봤자 만나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중요한 거는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다 기사화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본인이 아는 게 없는데 나 어떻게 나 만났는데 무슨 얘기 나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주변에서 뜯어 말리거나 만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기운이 나빠. 이재명 만나면 당신 죽어! 라고 하는, 뭐 또 단독으로 만나면 당신 죽어.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뭐 근데 뭐- 생각이 근데 들어요. 살면서 경 같은 인간들 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지멋대로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새끼길래 졌다고 지시야 이러고 야 한번 오라고 해 이래가지고 딱 만나잖아. 그럼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런 애들 있잖아. 나 그런 애들 내 앞에서 근데 주로 키보드 워리어들이 그런 경우가 내 앞에서 그런 애들 많던데 눈도 못 마주치고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다. 뭐 정 어려우면 그 아크로비스타 앞에 그 술집 있잖아. 미네르바인가? 네. 술을 마시자고 안 해서 그런가? 그렇지. 그러니까 영수회담인데 이거를 미네르바에서 하면 돼. 기본 세트부터. 오석준 그 대법관 후보도 기본 세트부터. 근데 기본을 모른다고 하니까 기본 99만 원 세트를 차려놓고 그러면 또 배워야 된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했잖아요. 오석준 그 후배도 잘 모르는 사이지만 우연히 한두 번 봤는데 그걸 전부 다 미네르바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이준석이다 윤석열하고 잘 안 친하고 잘 모르는 사이라는데 왜 그 집 앞에 술집에 가갖고 거기 가갖고 술은 계속 먹었냐고. 그 집, 뭔가 수상한데? 버지니아. 아, 네. 버지니아, 미네르바라. 버지니아에 가갖고 그러면 버지니아에서 영수회담을 해 그러면. 버지니아 울프도 아니고 참 버지니아. 예. 문득 자꾸 나 송 작가님한테 물들었나 봐. 거기 사장님 인터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무슨 관계일지 궁금하다. 사장님이 겁나 친하다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마치 뭐 국정의 많은 일들을 이 안에서 결정한 듯한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영수회담은 준석이 쫓아내고 성동이나 장제원이 당대표 시키기 전까지는 못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거절 의사를 두 번째 내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 포기할 이재명 당대표 아니잖아. 계속 요구하겠지, 계속. 해야죠. 네. 근데 지금 그 똥파리들이 멘탈이 붕괴가 됐는지 이제 송 작가님이 그 수박이라는데? 아이고, 여러분. 그 정도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네, 깜짝 놀랐네요. 잘못 봤나요? 미안한데 난 과일이 아니에요. 네. 아니, 희한하네. 지금 이낙연한테 받을 돈 못 받아가지고 열받아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게 멘탈이 붕괴되면 아무 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야 그냥 초에 묻히지. 굳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우리 그 유튜브 채팅방에 와서 이러고 있어. 니들 좋아하는데 그 저기 숫자 많은데 그런데 가서 놀아. 그리고 김건희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러고 치켜 세운다 김건희를. 내가? 대통령이라고 있다고. 당연한 거지. 나는 정말 건의사랑 모임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갖고 진짜 카페 가입하려고 그것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야. 설문조사에 응하지를 안 해갖고 결국은 못한 거거든. 실시간으로 멘붕을 보니까 너무 즐겁네.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재밌네요. 나는 이 김명신 대통령이 앞으로 더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분이 우리나라의 탬버린 명인으로서 우리나라 화국계에 어떤 발자취를 다시 한번 남겨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네.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어쩜 그렇게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기 나오고 성적이 들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똥파리들 수준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네.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아까운데 왜 인생을 그러고 사니?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오늘 내일 끽 할 수도 있는 인생이야. 그냥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라. 아유. 그러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과 만나서 뭘 하겠다는 자체가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이때의 소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고 있는데, 야, 검찰총장 하던 새끼도 대통령 직접 만난다고 하던 놈이야. 어? 맞다, 만나달라고 난리를 어. 쳤다고. 자기가 직접 얘기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놈이라고. 그때는 임명직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의 그 의전서열 8위에 빛나는 정식 거대 야당의 대표 아니야. 그리고 뭐 어디로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 도와주러 간대잖아. 니네가 뭔가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치면 그거를 그냥 사심 없이, 당연히 정치에 사심이 있으면 안 되지. 아니, 허심탄회하게 도와줄 테니까 말을 하라고. 뭐가 필요한지. 무슨 뭐 광저공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요. 이런 거 말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라도 봐봐봐. 그 대책을 갖고 있는 그 정치인이니까.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드러나면 다 나 욕 처먹는 짓밖에 안 하고 있어서 말을 못한다고. 라는 교의 마음이 아닐까. 뭐 예. 발바닥에 왕자를 쓰든 바지를 뒤집어 입든 어쨌든지 간에 만나서 얘기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김건희랑 같이 만나. 서희 만나도 괜찮아. 어차피 다 카바 치실 수 있어. 부부 동반으로 만나야지 그럼. 부부 동반으로 만나.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야? 진짜 황당. 자, 부부 동반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기레기들이 뭐라고 쓸까? 뭐 둘이 옷값 비교하겠지. 도대체 당대표는 누구인가? 김혜경 왜 이렇게 나대나? 뭐 이딴 식으로 쓰겠지. 그럼 김건희 나댄다는 기사는 또 없네. 아니 원래 이런 그 신임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대통령이 알아서 자기가 먼저 부르고, 그쵸. 또는 부부 동반해서 조찬 모임을 하든 뭐 이렇게 하면서 국정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 정도 지지율이면 거국 내각해야 돼. 진짜. 니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협치해야지. 니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레기들도 좋아하고 수박들도 좋아하고.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협치 전문당으로서 저쪽이 요구하지 않아도 협치를 했지만, 이제는 그 협치를 뽑았어. 이제 그 이빨이 없어. 이빨이에요? 어. 협치. 아주 충치 다음으로, 아니 충치보다도 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협치를 우리가 이미 뽑았어. 임플란트를 한 상태니까 이제는 니네들이 요구를 해야 건강한 이빨로 아작아작 씹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탁을 하라고, 도와달라고. 네. 자,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고민정을 믿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 없습니다. 그리고 밀정짓 하는지 잘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밀정은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가 그렇지. 밀정이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숨어 있을 때가 밀정인 밀정이지. 거지. 지금 다 드러났어. 대놓고 스파이 짓이고 대놓고 간첩질인 거잖아요.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갈 데도 없고, 걔도 돌아올 다리를 끊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혁 일선에서 고민정이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해본다고. 됩니다. 네. 고민정 옆에는 뭔가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서영교 의원이 같이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님은 전 진짜 너무 안타까웠던 게, 하필이면은 내가 없는 날 전화 인터뷰했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서 내가 서영교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뽑았어요, 서영교 의원님. 난 서영교 의원님을 뽑았다고요. 너 고민정 뽑았다며. 이런 미친. 그러고 댓글에서 쓰던데?
자기가 고민정 뽑아놓고 기분 어떠시냐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네. 가짜 뉴스를 그냥 똥판에 대는 그냥 쉴 새 없이 숨 쉬듯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 나 진짜 내가 서영교 의원, 정청래 의원을 뽑고 와가지고 내가 바로 그 방송에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를 잘했지. 방송에서 바로 얘기했잖아. 난 정청래와 서영교를 뽑았어요. 고민정이 꼴보기 싫어서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찾아보시면 되고요.